다중 선형외기 코드를 지금부터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 선형회기라는 거는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거를 얘기합니다. 즉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것.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데이터들이 보면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는 거의 많이 드물죠. 독립 변수가 여러 개죠. 자, 요 관측치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관측치가 한 5개 있는 관측치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독립 변수 3개짜리.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아파트 가격. 여기 이제 Y가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X1, X2, X3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평수라고 하고요. 아파트 평수요. 요거는 지하철역과의 거리. 지하철역과의 거리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파트 방수라고 할게요. 방수라고 하면 자, 평수가 25평이 있고요.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한 100m 되고요. 방수는 2개가 되고 그럼 가격이 한 3억 된다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평수가 한 29평이 있고요.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한 200m 되고 방수는 3개라고 하면 요거는 한 3억 5천 정도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0평이 있고 요거는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50m, 방수는 3. 그럼 요거는 좀 비싸겠죠. 4억 5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 데이터가 있겠죠. 자, 여기처럼 보면 독립 변수가 지금 3개고 여기는 정답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데이터가 있을 때 아파트 가격은 3억이 나오고 요런 데이터가 있을 때 아파트 가격은 3억 5천. 자, 그래서 요런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요런 데이터하고 요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정답 데이터를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맞추는 거죠. 자, 요런 데이터가 있을 때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런 걸 이제 선형외기, 다중 선형외기식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필요한 라이브러리 수치 연산을 위한 numpy 임포트 해주고 시각화용 매프로립 임포트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난수 고정시키고요. 샘플수 즉 100개로 하겠습니다. 샘플수는 100개로 여기 요런 데이터 자 요런 데이터가 1개부터 2개, 3개, 4개, 5개 여기 100개까지 요런 관측치가 요거는 정답 데이터. 왜? 자, 독립 변수는 3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런 게 총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00개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100개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그래서 100개고요. 자, 그래서 여기 10을 곱해줬죠? 그럼 0에서 10 사이의 숫자가 랜덤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100개 그리고 3개씩 100개의 데이터가 3개씩 그러니까 이제 100행 3열짜리 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쉐입을 제가 찍어보면 쉐입을 먼저 찍어보고 자, 프린트 여기 프린트 해줘야 출력이 되죠. 쉐입을 찍어보면 백행 3열이 되겠죠. 쉐입을 찍어보면 백행 3열이 되고 자, 그 중에서 이제 5개의 데이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행 3열이죠. 요게 자, 하나, 둘, 3개. 즉 다시 말해서 요게 X1, 요게 X2 데이터, 요게 X3 데이터가 되죠. 요게 총 100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답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답 선형식이 W1이 3, W2가 2, W3가 1, 그리고 바이어스가 5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선형 회기식을 사용해서 정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W 정답인 3, 2, 1을 만들고요. 배열을 만들고 자, 이거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편향 5를 만듭니다.
자, 요 노이즈를 추가하는 이유는 이전 강의 단순 선형외기 코드 리뷰에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제 정답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면 얘가 x가 100행의 3열이 되겠죠. 얘랑 여기 w는 3행 3 콤마 즉 벡터 요소가 3개인 3 콤마가 되죠. 얘를 두 개를 내적을 하면 여기 지워지고 그래서 100 콤마 즉 요소가 100개인 1차원 배열 즉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거기다가 B 요거 여기다가 B는 원래 스칼라죠. 하나죠. 자 그러면 B가 요것도 넘파에선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죠. 얘가 지금 얼마였어요? 5였죠. 여기 5였죠. 그러면 얘도 5가 이렇게 5 이렇게 5 이렇게 5 이게 총 100개가 만들어지죠. 100개가. 그래서 여기 원소 100개에다 서로 더해지는 거죠.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을 하는 거예요. 각 요소에 5씩 더해지는 거야. 각 요소에 5씩 더해진다. 그래서 5가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서 요 스칼라가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서 자, 요게 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5 요게 총 5가 총 100개가 되는 거죠. 요게 100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연산한 행렬 고반 여기에 각 원소에 5씩 더해지는 겁니다. 똑같이 5씩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노이즈가 100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100 콤마죠. 그 다음에 요 노이즈도 100 콤마죠. 즉 각각의 노이즈들을 각 원소에 또 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W하고 B 얘를 이제 학습시킬 거죠. W와 B를 업데이트 할 거죠. 같은 말이죠. 학습시킨다, 업데이트한다.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즉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컴퓨터가 학습한다는 얘기는 이런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3개짜리를 랜덤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상 콤마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스칼라 하나짜리를 만들겠죠. 숫자 하나. 그래서 요게 B가 되겠고요. 요게 B가 되겠고 요게 W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랜덤하게 만든 W. 요거는 이제 W1이 될 거고 요거는 W2. 요거는 W3가 되겠죠. 자, 요거는 x1에 곱해지는 거고 요거는 x2에 곱해지는 거고 요거는 x3에 곱해지는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하고요. 요번에는 25,000번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학습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5,000번 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자, x는 100,3이죠. 자, 그리고 w는 3,고요. 요거하고 이제 내적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내적을 하면 쫙 해서 100,가 나오죠. 자, 즉 100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 즉 벡터가 나오고요. 여기다 여기 스칼라를 더하죠. 여기 스칼라는 요 B죠. B 편향 요게 이제 얼마였어요? 요게 0.63이죠.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게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서 요거는 지금 스칼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서 0.63 요게 100개가 생기는 거죠. 0.63 그리고 0.63 이게 총 몇 개? 100개가 만들어집니다.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서 그래서 요 내적한 결과에 각 원소에 요 0.63씩 더해지는 겁니다. 각각 0.63씩 더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손실함수는 똑같죠. 예측값에서 실제 정답값을 빼고 요걸 제곱해서 평균 민하면 이게 손실함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W와 B에 대해서 편미분 하는 거죠.
자, 편미분하는데 요거는 자, 우리는 그전에는 자, 단순 선형의 시에게서는 요걸 리쉐입을 안 했는데 요걸 리쉐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각 샘플에 대해 요 오차가 존재하죠. 각 샘플 즉 요거 x는 행렬이죠. 벡터 행렬이죠. x는 벡터가 아니죠. 참 백행 3열의 행렬이죠. 즉 x1 데이터, x2 데이터, x3 데이터 요게 100개가 있는 거죠. 요게 100개가 행렬이죠. 백행 3열 여기서부터 100개까지. 자, 그래서 각 샘플에 대해 요 오차가 존재합니다. 우리 요 정답이 있고 우리가 y 프레드를 구했죠. 예측값. 자, 그러면 요거 y 빼기 y 프레드 하나 y 프레드 빼기 y 하나 똑같죠. 어차피 어 저거 저 나중에 제곱을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제곱을 하니까 그죠? 제곱을 하니까 똑같죠. y 빼기 y 프레드 하나, y 프레드 빼기 y 하나.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요 각 샘플마다 이렇게 오차가 존재합니다. 요 데이터에 대해서 요 오차가 존재하고 요 데이터에 대해서도 오차가 존재하겠죠. 자, 요거를 갖다가 각 샘플에 피처 벡터 요거를 이제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오차를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0 곱하 100행인열, 100행 3열로 만들어줘야 이게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요. 만약에 이렇게 안 했다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100 콤마하고 100 콤마 3은 서로 브로드캐스팅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래서 쉐입이 다르면 브로드캐스팅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왜냐, 얘는 100 콤마 3이고요 x는. 자, 얘는 만약에 이걸 리쉐입을 안 했다 그러면 y 프레드 마이너스 y는 100 콤마죠. 즉 1차원 배열, 즉 벡터입니다. 벡터.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1로 해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요렇게 벡터가 아니라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 줘야 돼요. 행렬로. 요소가 1부터 100개. 자, 그리고 얘는 백행 3열이죠. 그러면 이게 100이라고 하죠. 자, 여기 백행 3열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x입니다. 요게 x1, x2, x3. 요게 1부터 쭉 100개까지 되겠죠. 자, 그럼 요게 이제 어떻게 돼요? 요게 요렇게. 요게 만약에 요게 값이 1, 2, 3이라고 할게요. 1, 2, 3, 4 이렇게. 자, 그럼 요게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서 이렇게 백행 3열로 만들어집니다. 3열로. 얘도 요 100 콤마가 백행 3열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역시 1, 여기 1, 여기 2, 2, 여기 3, 3 이런 식으로 4, 4 여기가 5였다면 5, 5. 자, 그래서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각 오차를 곱해주는 거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니쉐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니쉐입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행 부분에는 마이너스 1이면 그리고 여기 열 부분이 1로 했죠. 그러니까 1열로 하겠다는 얘기고. 자, 마이너스 1의 의미는 자, 모든 요소를 갖다가 그 쉐입에 맞게 나머지 쉐입에 맞게 요 행에 맞게 배치해라 라는 의미니까 쉐입을 만들어라는 얘기니까 요소가 100개죠. 그럼 여기는 100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0, 1이 됩니다. 무조건 열은 1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요소를 가지고 요소를 가지고 요 쉐입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100개가 여기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B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이전에 단순 선형역이랑 똑같고 식은 같죠. 요 어떻게 미분하면 요 식이 나온다는 건 이전에 어디서 단순 선형액이 코드 DB에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엑시스 영축은 말 그대로 이제 엑시스 영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평균을 내는 거죠. 자,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의미가 아까쯤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다 이제 곱해지면 오차가 곱해지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엑시스의 영축이라는 거는 요거의 평균을 하나 내고요. 평균 하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의 평균을 하나 내고요. 두 번째 평균, 요거는 이제 x1에 대한 평균이고, 요거는 x2에 대한 평균이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는 x3에 대한 평균이 하나 나오는 거죠. x3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값이 총 몇 개 나와요?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상 콤마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미분하면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당연히 3개가 나와야죠. 독립변수가 3개니까. 자, 그리고 편향은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 미분한 값에 학습률을 곱해서 기존 W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또 미분한 B로 편향 B로 미분한 값에 학습률을 곱해서 기존 B에서 빼서 업데이트하고, 자, 역시 중간중간 1000번마다 출력을 하고 있죠. 매번 완의 폭마다 출력하면 출력량이 너무 많아서 1000번마다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가 정의가 안 됐다고 하네요. 실행을 안 했나 보네요. 잠깐만요. 여기 실행했고, 여기서부터 실행을 안 했네요. 설명하느라고. 자,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하면 되죠. 실행하고요.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해 주고요. 학습하고요. 자, 이렇게 학습이 다 끝났습니다. 아우, 자, 손실이 여기 보면 역시 1049에서 손실이 0점대로 줄어든 걸로 볼 수 있고, 자, 여기 W가 요 숫자로 시작을 했는데, 자, 학습을 하면서 여기 3회 그리고 2에 2 그리고 1에 그리고 B는 5에 수렴하는 걸 좀 학습을 더 시키면 5까지 갈 것 같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학습을 조금 덜 시켜서, 자, 여기 보면 W1이 3, W2가 2, W3가 1에 가깝고 B는 반올림하면 5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답에 가까워지는 걸 학습을 통해서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시각화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 8인치, 5인치 요 플롯 사이즈에다가, 자, 요걸 이제 스캐터 점으로 찍는 거죠. 자, 요거 관측치 데이터를 찍고요. 자, X축에는 저거를 썼네요. X축에는 X1, X1 데이터죠. X1, 요게 이제 영렬이란 얘기입니다. 즉, X1 데이터. 그리고 요거는 모든행. 자, 그 다음에 Y축은 정답 데이터를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캐터는 모든행 영렬이죠. X1 데이터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예측값이죠. 예측값. 우리가 학습한 요 W와 요거 B, W가 3개죠. 그래서 이렇게 내적을 한 거죠. W가 저거니까 3개니까. 그래서 요거는 X는 원래 뭐였어요? 100,3이었죠. 자, 그러면 얘는 W는 얼마예요? 3콤마였죠. 자, 그럼 내적을 하면 100콤마가 되죠. 이렇게. 즉 100개의 데이터가 나오죠. 그거하고 또 편향을 또한, 이게 예측값이죠. 예측값. 요거 이제 예측값. 자, 요건 알파는 투명도고요. 자, 빨간색으로 했고요. 칼라는. 자, 그래서 X축은 X1이라는 그 네이버를 뿌려주고, Y축은 Y라는 네이버를 뿌려주고, 다중 선형액이 X1 대 Y를 한번 시각화를 해보는 거죠. 자,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X축은 X1 데이터, Y축은 정답 데이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파란 버블이 관측치 데이터, 즉 X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거 예측한 데이터고, 이렇게. 자, 그러면 뭐 예측한 데이터하고 예측한 데이터, 지금 3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형 앞서 한 단순 선형의 경우는 이렇게 판단하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직선으로 자, 3차원 공간 사실은 이제 정답까지 하면 4차원 공간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거의 관측치하고 오브저베이션 데이터하고 관측치하고 이렇게 예측치하고 어, 관측치하고 예측치하고 거의 일치하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x1과 x2를 축으로 하고 y를 또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 그리겠다는 얘기죠. 3차원 그래프 y와 예측값 요거를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Z축으로 해서 3D로 시각화 해 보겠습니다. 자, 매플로랩에서 3D로 시각화할 때는 이 프로젝션을 문자열 3D를 주면 3D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actual y 그래서 요거는 실제 정답값이죠. 실제 정답값. 요게 실제 정답값이죠. y. 그리고 요거는 0열이니까 x1 데이터. 요거 1열이니까 x2 데이터. 자, 그리고 예측값. 요거는 y 프레드가 예측값이었죠. 위에서 계산한. 그래서 네이블은 예측 프리딕트 y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투명도를 0.6으로 줬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예측값도 점 버블로 스캐터로 뿌렸고요. 관측값도 스캐터로 뿌려줬고 x축과 y축은 x1, x2 데이터 그리고 z축은 y값으로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D 데이터로 여기 파란색이 실제값 그리고 요거 여기 무슨 색으로 했죠? 제가 빨간색 빨간색 레드니까 빨간색이죠. 자, 프리딕트 Y 예측값은 빨간색으로 했죠. 파란색이 실제값이요. 거의 뭐 예측값하고 실제값하고 거의 일치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경사광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사광법 종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경사광법 종류가 끝나면 이후에 계속 또 코드 리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